주말을 앞두고 있죠. 사실 오늘부터 주말이죠. 금요일. 네. 정치의 맥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합니다. 서양호 사람과 정치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영호입니다. 윤석열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양심보다는 뭐 제가 보기에는 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게을러서? 예. 굉장히 선의의 해석인데요. 네, 9시에 출석해달라고 하는 특검의 요구에 대해서 10시에 나가겠다라고. 네. 그런 거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왜 빈차로 네네. 출근하는 쇼한 것처럼 그렇죠. 9시 출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듣는데 본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기술이 들어갔다. 기술? 예, 네. 여기 특검 출신 아닙니까 윤석열 네네. 그 내란 수계 혐의자가 아마 그래서 시간은 검찰의 편이 아니라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죠. 네. 범죄 혐의를 소명할 것은 검찰의 몫이지 네. 자기 몫이 아니다. 그래서 최대한 삿바 싸움을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네. 특검에서 했던 것처럼 검찰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특검 경험자로서의 기술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9시 일어난 적이 없어서 아마 10시로 늦춰다니려고 하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참 너무 좀 허접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9시, 10시, 1시간 차이잖아요. 물론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1시간이 굉장히 큰데 무기징역 아니면은 사형밖에 없는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금 9시, 10시, 1시간 이걸 챙기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심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전략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그 답답한 것, 시간에 쫓기는 건 검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최대한 소명하려면 니네가 급한 사정이지 내가 거기 협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특검의 검사로서 여러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네네. 기술을 발휘해서 특검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시간 끌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일명 법꾸라지가 아닌 검꾸라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밝히긴 밝혔죠. 내일 뭐 협의가 안 되더라도 조건이. 네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자가 아닌데 어쨌든 조건 던져놓고 뭐 안 돼도 내가 나가줄게 뭐 약간 이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재판 받을 때도 그냥 지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일 출석해서 들어가는 것도 어차피 이미 다 공개된 모습들인데 그 사법부에 가는 건 괜찮고 특검 사무실 가는 거 안 된다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명분인데 본인 스스로가 그 개인의 그 인권을 위해서 인권? 인권 때문에 네.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은 그 피해자 인권이 없을 때 제정이 되지 않았을 때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 제정 이후에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그 자기의 피의자의 모습을 소위 말해서 포토라인이라고 하는데 네네.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명분을 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그 피의자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그 다른 것도 아니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그 내란 수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하 주차장의 그 개인 인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해서 네. 그걸 안 들어주면 특검 조사를 불응할 것인가? 뭐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을 네. 법원에서 기각했잖아요. 기각하면서 네. 했던 명분이 특검 조사의 성실히 임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특검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거부하지는 않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특검 측과 초반에 신경전과 삿바 싸움을 하면서 최대한 좀 수사 시간을 좀 끌어보자라고 하는 그 심리가 아닌가 수사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런 그 예상도 있었어요. 지금 계속 특검이 위법하다 뭐 헌재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작 자기 8차 공판에 들어온 그 박억수 특검부를 향해서도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 와 앉아 있냐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훼손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조금 더 나가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서 뭔가 지지자들을 조금 더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체포 당하는 꼴을 꼭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예측도 잠시 나왔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마도 뭐 그 체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지지자들에게 그 소위 말해서 패배주의까지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직접 체포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중범자 분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의 모습보다는 본인이 주장한 그 변호인 통해서 얘기하는 게 공개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미 그 본인들 스스로가 이번 사건은 내란의 그 수괴로서의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정권의 대표로서 현 정권이 자신을 정치 보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깔아서 네. 고정 지지층을 결집하되 네.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모습, 거기까지는 아니다. 체포돼서 끌려가는 모습까지 할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사분오해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정치 보복의 느낌을 계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특검과 명분 쌓기, 명분 싸움,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의 싸움을 하되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 기법을 잘하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거부에서 체포로까지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대 특수부 이제 수싸움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누구 수가 더 높은 것인가, 더 화려할 것인가 이런 건 이제 관전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체포까지는 조금 너무 수위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이제 특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여기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공수처랑 경찰이랑 다 이제 넘겨주고 있어요. 빨리빨리 니네들 그냥 한꺼번에 해 이런 모습인데 제가 가장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것 중 하나, 물론 이제 안 반가운 것도 많았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그리고 즉시항고 포기했던 심우정 검찰총장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수처에서 넘겼나 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 이 사람들 이제 직권남용 아니냐 아니면 직무유기 아니냐 이걸 파본다는 거잖아요. 성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죠. 일단 그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란 말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지기현 판사의 그 소위 말해서 그 그동안의 행적들 수사 관례를 깨고 오랜 동안 수십 년간의 수사 관례를 깨고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석방을 시켜줬던 그 구속을 취하했던 이는 전례 없는 결정하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아시다시피 검찰의 특수본에서 그 즉시 항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회개한 논리로 본인이 그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결국은 석방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 사건이 그 검찰과 법원에서 벌어진 검찰의 수장과 법원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게 윤석열을 비호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민주당에서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네. 그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 특검 법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 특검에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가 특검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첩받아서 수사에 나갈 모양인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기현 판사는 내란 특검의 1심 판사거든요. 네, 지금 근데 진행하고 있죠. 근데 내란 특검에 의해서 낮에는 또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재판을 그 회피하는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판을 맡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과연 특검 조사에서는 진실을 밝힐지 또 재판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633 원칙 뭐 6개월, 1심은 6개월, 뭐 2심은 3개월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거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기현이 계속 시간 끌면서 아마 그냥 어디 딴 데 그냥 부서 이동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 끌기 같이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진행하는 걸 보면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 지금 현재 증거와 증인 그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내란 수사가 한 1년 이상 넘어갈 거라고 1심이 네. 넘어갈 거 생각하는데 보통 그 정부 부처에 검찰도 예외가 아니어서 1월 초면 네. 그 판사들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1월 초에?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란 재판 그 내란 수사가 시작된 지가 올해 1월이 되면 1년이 채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 안에 최종 1심이 나기 전에 지기현 판사는 그 인사 이동이 되지 않을까.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 이것을 판결하는 데가 나가는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를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땐 지기현 판사로서는 이 재판 내란 재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 본인 스스로도 연루돼 있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하기보다는 수사를 지연하다가 전부 발령이 나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삼겹살 구워 먹었다는 식당 사진도 보고 뭐 여러 네네. 가지 봤지만 그걸 일단 하더라도 내란 특검에서 지기현 판사를 이제 수사하겠다라는 이 얘기가 어제 그저께 이제 흘러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지기현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뭔가 그 체면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그렇죠. 본인 지금 이 상황까지 됐으면. 그렇죠. 네. 본인에 관련된 그 사안이 나오면 법리적은 아니지만 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또 그 법원 내부의 내규에 의해서 네. 그 회피 신청을 하는 게 마땅한데 본인은 아마 회피 신청을 할 경우에 스스로가 자인하는 꼴이 네, 되는 그런 건가요? 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특검 조사 상황을 살펴가면서 네. 거기서 어떤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 회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지만 네. 아직은 아니다라고 버티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바쁩니다. 이 비상계엄 직전에 국무회의, 사실상 국무회의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앉아 있었지 국무회의는 아니다라는 진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전현직 장관들이. 그런데 어찌 됐던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다시 조사를 좀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거 증거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고 저는 반드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거가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CCTV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국무회의를 그 사전 사후에 국무회의장하고 복도에 있는 CCTV에 대해서 그 경찰과 검찰에 조사를 한 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국무위원들이나 그리고 계엄을 진두지휘했던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사용했던 비아폰이 압수돼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CCTV 비아폰. 세 번째가 뭐 책상 위에 있는 걸 멀찌감치 봤내느니 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했느냐 하는 게 뭐냐면 계엄이 있을 때 국무회의 때 네.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게 친절하게 윤석열 그 내란 수괴 혐의자가 네. 일일이 쪽지를 구체적 해야 될 일을 나눠준 쪽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CCTV, 비아폰, 쪽지 이렇게 물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번 그 내란과 관련해서 네. 최소한 묵인 방조했거나 네. 내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정당성을 뒷받침하는데 네. 일조하지 않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들도 불가피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나아가서 국무위원들만 있었나요? 그날 계엄 해제 당시에 국민의당 많은 다수의 의원들이 의총장을 본회의장 근처가 아니 본청이 아니라 당사로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 그때 뭐 했냐? 네, 추경호 그게 진짜 원내대표를 궁금해요. 비롯한 네. 주요 지도부도 계엄 해제의 그 계엄의 불법적인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서지 않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거나 했던 의혹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무위원에 대한 그 특검의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네.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들도 네. 밤잠을 잘 못 자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셔서 그런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지금 의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가면서 국힘 쪽을 이제 향해서 나가서 또 악수를 했는데 뭐 권성동, 추경호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뭔가 의심스러운 분들이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추경호 의원 악수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찌릿찌릿하지 않았을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넘어가 보죠. 그러면 네, 그 네. 얘기로. 어제 시정연설했습니다. 처음 시정연설이고요. 12차례 물론 민주당만 박수를 쳤어요. 박수 한번 쳐주면 또 어때? 이렇게 또 이렇게 인색합니까 사람들이? 네네.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태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대통령 혼자 못한다라는 게 시정연설의 야당 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건 뭐냐면 본인은 행정부의 수장이지만 예산 협조해주는 그 의회에 대한 존중 더 나아가서 야당에 대한 존중들을 표현했다는 메시지인 것 같고 또 나갈 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면서 또 그분들의 짧은 네. 대화도 하면서 하는 그렇죠.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전 대통령 그 내란 수괴 혐의자인 윤석열은 의회가 사사건건 발목 잡고 국회 갔더니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쳐서 내가 열받았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의회 때문에 비상계엄했다라고 하는 궤변을 들어오는 반면에 네.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의 그 원내의 압도적인 그 다수당의
소속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네. 야당을 존중하는 메시지와 태도는 아마 좀 평가할 전직 만하다. 대통령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씨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기저효과 이거 아니고 자체로서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경제는 타이밍이다. 어제 뭐 경제, 국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왔어요. 뭐 민생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 단어인데 이런 말도 있어요. 국민의힘에 추경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뼈 있는 말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얼르고 달래는 말인데, 네, 아시겠지만 야당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예산심사, 법안심사를 통해서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주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그 민생 위기, 특히 내수 경기의 그 아주 침체, 네. 이거는 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만 해서는 되겠니? 라고 하는 그 노정의 뼈 있는 말을 통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공이 국민의힘에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과연 네. 이 추경에 대해서 흔쾌하게 네. 동의하고 나서 변화된 야당의 모습을 협조할 건 협조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고 하는 그 변화된 야당의 모습 보일지 아니면 그 날 잡아놓은 그 사람들처럼 이 계기를 활용해서 대통령 흠집내게 총 매진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나가면서 여러 명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라고 해서 이제 뭐 웃으면서 어깨 툭 치는 장면 그래서 다들 무슨 얘기했을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김민석 후보자 네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꼭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권성동 그 의원하고는 중앙대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그렇죠. 원래 좀 편한 사이여서 어깨도 툭 치고 하고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툭 쳤다라고 볼 문제는 아닌가. 그 정도로 그렇죠. 예, 그냥 막약한 약간 네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이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당 의원들의 행태입니다. 그 내란을 통해서 심판받고 대선에서 권력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내의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등장한 마당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대통령이 식사한 초대 자리에 용산에서도 그랬고 국회에서 시정연설에서 야당 협조를 구하는 대통령이 면전에 대놓고 네. 김민석 총리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흠집내기 구태의연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아쉬운 대목이고요.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야당 스스로가 오히려 시정연설이라던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왜 버림받았는지 철저히 반성하면서 변화된 협조할 건 협조해 주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좋을 텐데 지금 몇몇 대목을 보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어제 네. 대통령 시정연설에 보인 의원들의 김민석 총리에 대한 그 인사 철회 요구는 상당히 오개티로 좀 보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또 갑자기 열받는데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저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초등학생 같다. 이거 초등학생한테 신뢰되는 표현인데 초등학생 같다고 느끼는 게 이 TOP라는 게 있잖아요. 때와 장소 이런 게 있는데 저번에 이제 양측 지도자들 그 원내대표 식사까지 대접을 한 자리에서 대통령 끝나면 재판 받을 거냐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그래도 야당을 향해서 뭔가 손짓하는 사람한테 김민석 뭐 지명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어른과 아이의 싸움 같다라는 느낌도 솔직히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란 정당으로서 부끄러워서 혁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로 등장한 네. 그 비대위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의원에 대한 갖고 있는 일정하게 그래도 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 보수가 혁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김용태 의원도 전당대에 출마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당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야 우리 나 뜨거우니까 좀 부끄럽다라면서 전당대회라든가 당권 투쟁에 네. 많이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강력한 극렬 보수 지지층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할 겁니다. 왜?
당권을 또 비윤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우리 친윤들이 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면서 안 가던 제주도에도 가고 제주도에 가서 4.3 유족을 자극한 발언을 네. 의도적으로 해서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낡은 정치 행태를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내란 그 주도 정당이기 때문에 탄생한 그것을 극복하라고 탄생한 젊은 정치인이 또다시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좀 씁쓸한 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젊은 정치라는 그 프레임도 참 안 맞아요.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 더요. 네. 주진우 의원 이번에 뭐 주진우 청문회 됐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 뭐 장롱 속 6억 원 그거 프레임을 씌우고 또 플랜카드 같은 거 뭐 걸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민주당이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제 고발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저는 뭐 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고발보다는 결국은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6억이란 돈이 한 번에 6억을 받아서 장로에 실제 둔 게 아니라 아니죠. 6년간은 그 출판 기념회 그다음에 부모님 그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결혼식하고 이런 애경사 때 받았던 돈들 총액을 5년간 합친 것이고 네. 그것도 모아놓던 게 아니라 받고 나서 생활비로 쓰고 또 지출이 있었고 해서 그렇죠. 19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렇던 걸 총체적으로 모아서 마치 그 부패한 정치인이 장롱에다가 현금 다발을 보관하고 쓰는 것처럼 치부하고 축제하는 같은 사람으로 프레임을 전환했는데 잘 아시지만 그렇게 6억을 뭘 하든지 간에 김민석 의원 재산은 2억 1천만 원인데 그것도 정치 자금에만 써야 되는 정치 자금으로 규제되어 있는 돈이 1억 한 5천만 원인지 알았습니까? 6천만 원밖에 실질적인 네. 실제는 6천만 원인 사람에게 6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청문회 보면서 개꼬리 3년 그 묵어두어도 황모 족제비털 되지 않는다고 네. 역시 변화되지 않고 아마 내란을 통해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질타받고 대선에서도 심판받은 정당으로서 변화되어 있는 모습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질의와 역량을 검증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당리당략에 의한 그 비난 발언을 통해서 정권 흠집내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민주당에는 저는 그 총리 그 표결을 할 것 같은데요. 야당의 반대도 하는 표결로 인한 일부 비난과 그리고 국정의 그 제2인자의 국무총리가 그 자리가 오래 비움으로써 겪어야 될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저는 일부 야당의 비난이 있을지라도 빨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내란으로 엉클어진 그 국정 수습하기 위해서 총리를 조기에 인준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훨씬 더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은 아마 다음 주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30일로 예고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일주일간 정치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